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오늘을 16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참 이제 많이 늘은 것 같아. 네. 조금 전까지 주저리 떠들다가 저 카메라에 불 딱 들어오니까 그냥 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안 했네요. 송고입니다. 예, 포대입니다. 오늘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 일단 뭐 좀 또 뭐 인사 멘트 좀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인사했잖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야, 요근점에 맛있는 짬뽕집 하나 있다며. 몰라? 저쪽에 조금 멀어. 근데 그 집 뭐 그냥 별로야? 그저 그런 것 같아. 짬뽕집 맛있는데 뭐 좀 원조 짬뽕이. 원조 추어탕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럼 또 뭐야? 원조 추어탕. 저기 현대기하고 사거리. 야,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기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 앞이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마. 저번에 얘기했어. 저번에 얘기했어? 그럼 문자 얘기했는데. 그렇구나. 요즘 뭐 짬뽕이 대세요. 전부 다 뭐 짬뽕집 하는데 정말 맛있는 짬뽕집은 저 인천 계산역인가? 그때 그쪽에 있는데 유명한 집 있어. 거기에 김우중 회장도 왔다 갔다 하는 짬뽕집이 있던데. 먹는 건 모르는 게 없어. 무슨 아니, 인천 계산역에 난 동네는 또 서식지. 누가 왔는지까지 어떻게 알아? 서식지는 거기가 아닌데, 근데 저 거래처가 그쪽에 있었거든. 그래갖고 이 먹는 거는 그냥 참 입력이 막 자동으로 야, 그쵸? 거기 고추 짬뽕 진짜 맛있어. 어. 뭐 여기 뭐 요즘 뭐 누구 뭐 셰프들이 뭐 저기 뭐야 대세라고. 근데 그것도 뭐 얼마나 갈지 참. 근데 셰프 그러니까 요리사지 남자 요리사들 세계를 알면은 그거 별로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라는데 그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힘든 직업이야 셰프라는 직업이. 어쨌거나 미리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다음 주를 보니까 8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설 당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방송을 한 주 쉽니다. 예. 우리끼리, 그렇지. 아무래도 명절인데. 우리가 뭐 한다고 네. 노력해서 와도 네. 우리 둘이 방송을 할 것 같아. 그래서 한 주 좀 하루 쉬겠습니다. 부정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건 아니에요. 저희 처가는 저희 앞동이고요. 저희 본가는 차로 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저희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린 반대예요. 네. 우리 어머니는 네 저기 앞동이야? 우리 집에서 앞동이야? 5분 거리 사시고 우리 처가가 저 차로 한 30분. 그러니까 멀리 고향애들 다녀오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는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서울 구정이든 설이든 추석 때든 어디 지방을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린 서울 토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가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즐겁게 부모님들 뵙고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는 같이 그래서 친족들과 8일날 다음 주 8일날 우리 저기 사진 통장은 한 회 쉬고 네. 그 다음 주에 오늘이 만나뵐 수 16회 있도록 인가? 하겠습니다. 오늘 16회. 17회는 2주 후에 2주 후에 그렇지. 들어가겠습니다. 15일날 하겠지? 그러겠지. 15일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새해 복 많이들 예, 받으십시오. 다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이것이 진리. 건빵 아이콘을 해놨네요. 너는 건빵 알고 건빵. 있냐? 건빵입니다. 건빵. 야, 너 건빵 살 안 쪄? 이거 무슨 영양가가 있어 살이 찌지? 왜? 그래도 건빵 그거 괜찮은 거 보리 건빵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집에 박스로 쌓여 있어. 나는 살 좀 쪄도 돼. 괜찮아. 나는 찔라고 가능한 한 군것질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렇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지. 오늘의 주제는 줌렌즈의 종류와 특성. 줌렌즈의 종류와 특성. 오늘 줌렌즈를 포커싱해서 얘기를 그 나누자. 다음에 17회 때는 그럼 뭘 해야 되겠어? 단렌즈의 종류와 특성. 그 다음 18회 때는 특수렌즈의 종류와 특성. 아예 그냥 특수렌즈. 미리 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는 줌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줌렌즈, 요즘 뭐 줌 시대, 요즘은 줌이 아니면 얘기가 안 돼. 그래갖고, 넌 어때? 너는 줌렌즈를 많이 써? 보디. 줌렌즈 쓰지? 나도 써. 35mm 정도 줌렌즈 나도 써. 나는 1740 하나. 1740. 70200. 70200. 200인가 210인가 뭐 70200. 200일 거야 뭐. 그거 하나. 두 개 가지고 있지. 야, 역시 좋아?
써보니까. 괜찮아. 그냥.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줌 렌즈들 많이 쓰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많이들 뵙고 그러면은 확실히들 요즘 줌 렌즈, 그러니까 사진을 처음 하시는 분이건 뭘 하시는 분이든 줌 렌즈가 아니면은 얘기가 풀려지질 않는다. 그래서 관심사가 많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어떠한 거냐? 중요도가 높다? 중요도가 높다. 그렇다면 줌 렌즈를 어떻게 하면 잘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줌 렌즈를 고를 때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또 줌 렌즈의 특성은 뭐냐? 그러니까 특성을 알면은 쓰는데 매우 좋은 쪽, 장점만을 골라서 쓰는데 그걸 모른다면은 잘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줌 렌즈가 그냥 귀찮아질 수 있는 렌즈에 불과하다. 가격만 비싼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줌 렌즈의 방식부터 한번 알아보면 직진식이 하나가 있어. 그걸 이제 원터치 방식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절식이 있어. 줌 방식에. 그건 투터치라 그래. 원터치는 뭐냐면 줌, 이거? 그렇지. 좀 줌을 뺐다 앞으로 하는 뺐다가 넣었다가, 그러니까 포커스를 같이 맞추고 줌 화각을 바꾸면서 포커스까지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걸 원터치 방식, 직진 방식이라고 하고, 투터치는 줌 링이 앞이든 뒤에 따로 붙어 있고 포커스를 맞추는 포커스 링이 따로 붙어 있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개별적인 조작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형식으로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느 게 편할 것이냐? 지금의 이 시대에는 어느 쪽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거냐? 이것도 이제 시대의 반영인데,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 때는 원터치 방식이 많았어. 직진식. 맞아,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렌즈가 좀 짧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투터치 방식이 좀 있었고, 지금은 렌즈가 짧든 길든 투터치 방식이야. 줌링이 따로 있고 포커스링을 돌리는 게 따로 있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각기 조작을 하는 거는 투터치 방식인데, 이 구조가 이제 다른 거는 두 개 다의 장단점이 존재를 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왜 투터치 방식이 많아지냐 하면, 요즘은 F 시대잖아. 그래서 초점을 굳이 손으로 안 맞추고 카메라가 대신 맞춰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줌링을 갖고 줌 비만, 즉 화각만 바꿔주는 행위를 하면 초점은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투터치 방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필름 시절 때는 AF, 물론 필름 시절 때는 AF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줌을 화각을 바꿔주고, 그러니까 줌비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초점도 같이 맞추려니까 한 번으로 밀어갖고 초점을 맞추거나 땡겨갖고 초점을 맞추거나. 수동화 그게 편했어. 그렇지. 사실. 그게 빠르단 말이야. 안 그러면 두 개로 있으면 돌리고 다시 맞춰야 되니까, 이런 이제 기계적인 제약이 아니라 기계적인 구조 때문에 사람이 맞출 때 두 번의 행위를 하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빠르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뭐 하여간 뭐 말을 하면 여러 가지가 많죠. 이것만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선인데, 지금 뭐 어느 거나 뭐 쓰기에는 아무래도 오토포커스가 되면 투터치 줌 방식이 편하겠지. 그 다음에 줌 정밀도, 그러니까 줌 화각을 바꿀 때 정밀도는 어느 게 좀 더 미세하게 조정이 되느냐? 그거는 당연히 투터치 줌이 미세하게 조정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쓰시는 분들이 이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고 아니고, 뭐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고 또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렌즈를 거꾸로 놓으면 흘러내린다. 원터치 줌들, 그러니까 직진식 줌들은 그런 경향이 많았어. 그게 근데 어떤 렌즈에 성능을 미치거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나쁘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었거든.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투터치 줌에서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줌 살 때, 맞아, 나 옛날에 저 후진 줌 렌즈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앵글 이렇게 밑에 찍을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르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찍으려는데 화각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이제 흘러내려가. 흘러내리는 거지. 그렇지. 어.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많았지. 그런 거 원터치 있었어. 줌에. 이상한 그거는 이제 저런 렌즈. 것들 때문에 그래. 안에 이제 줌에 보면은 그 캠축이라고 있어. 줌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줌을 하려면 이렇게 거의 S자식으로 꺾여 있거든. 렌즈를 열어보면. 그 이제 캠축이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가 좀 헐거워지거나 또는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리스를 채워놓거든. 부드럽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장단점이 있어 보면.
부드럽게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을 그리스를 바르는 이유는 그 틈을 그리스 그 자체가 메꿔주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라지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크게 영향에는 그렇게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줌의 구조는 직진식하고 회전식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준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가 뭐 예를 들어서 3570이다. 3570 줌 요즘은 잘 안 쓰지 그 줌 렌즈들이 없지 요즘은 잘 준비들이 넓어져 갖고 자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 말을 했잖아 준비가 넓어져 갖고 3570이 잘 안 보이나 요즘에? 요즘은 생산 자체가 잘 안 돼. 요즘은 뭐 보통 2870 뭐 그렇구나. 2470 3570이 옛날에 참 많았었는데 그저 렌즈가. 그때는 이제 표준 줌 렌즈라 그러면은 3570짜리 그다음 거기서 좀 더 길어진다 그러면 3505 그 다음에 뭐 2885, 2870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준비들이 많아지면서 뭐 2470, 24105, 24135, 28200, 28300 이런 줌들이 나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근데 좀 준비를 좀 저건 뭐야? 뭐 탐론 16300이라는 렌즈가 저건 뭐? 야, 탐론 애들은 참 창조적이야. 원래 탐론이 고배열 줌을 뭐 최초로 만들었다고 저때 볼 수도 저런 있어. 생각을 했을까?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28200 아스피리칼이라 그래갖고 비구면 렌즈를 하나 넣어갖고 대단하네. 넣었는데 뭐 성능은 뭐 그저 그래 시큼시큼해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이제 뻥을 열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고 싶어져. 내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인수분해하면 나오는 거야? 아니 어떻게 16300짜리 만들어서 나는 저런 생각은 야 대단하다. 그래서 준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준비라는 건 뭐냐 하면 3570이다 그러면은 큰 쪽을 작은 쪽으로 나누게 되면 2가 나오잖아. 70을 35로 나누면은 그러면 준비를 우리는 그 2배 준비라 그래. 2배 준비다. 그다음에 뭐 2배율 줍니다. 그다음에 70에 우리가 많이 쓰는 200이나 또는 70에 210 이런 건 이제 3배 정도 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50, 500 시그마에서 나오는 렌즈들이 10배 있거든. 하더라? 그럼 10배 줌이 되는 거지. 예전에 캐논에서 나왔던 35, 350 그거는 10배 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몇 배 줌이냐 그래서 그 줌비에 의한 또 이제 줌 렌즈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줌비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각에 따른 분류가 있어. 줌 렌즈가 그랬고 광각 줌이냐 그것들은 뭐 너가 쓰고 있는 거 뭐 1740? 1740 그 밝기가 F4짜리나? 4짜리 F4짜리지. 그거 그다음에 뭐 1635 그다음에 그런 줌들 1635, 대표적인 거지. 1735, 1735, 1740 뭐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이제 거리들은 줌비는 자체는 좀씩 틀리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광각 줌 렌즈라고 따로 명명을 해. 그럼 표준 줌 렌즈는 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예전엔 3570, 3505 요 정도가 이제 표준 줌 렌즈인데 광각과 망원을 이제 그러니까 걸쳐가지고 50mm를 기준으로 네. 해갖고 이제 3570 요 정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표준 줌 렌즈가 이제 성격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줌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2470, 뭐 2485, 2885 요런 것들이 이제 표준 줌 렌즈야. 그러니까 예전 시대로 따지면 이것도 이제 광각 줌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35mm 밑에는 이제 광각 줌 렌즈 쪽으로 들어갔거든. 근데 요즘은 한 24mm 정도까지 포함돼도 표준 줌 렌즈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원 줌 렌즈가 있겠지. 그럼 뭐 가장 많이 쓰는 뭐 80, 200, 네, 70에 200, 70에 200, 뭐 100에 300, 100, 300 그 다음에 뭐 150에 뭐 500,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망원에서 망원 쪽으로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망원 쪽 줌 렌즈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배열 줌 렌즈들이 있지. 고배열 줌 렌즈가 이제 아까 누가 그랬다고 16300? 전 탐론 16300 샀어요. 모두가 흥하자. 저도 모두가 흥하자님이 16300으로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참 생소한 렌즈네요. 16300이가 있는 줄은 참. 얘기 제가 요 준비가 끝나면 잠깐 이제 준비에 관해서 렌즈 성능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이때 모두가 흥하자님은 귀를 잠깐 막고 계시는 것이 렌즈를 안 팔고 그냥 쓰시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제 얘기를 듣는 순간 팔러 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거나 장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어쨌거나 뭐 장점도 얘기해드리고 단점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배열 줌렌즈는 아까 같이 16300 저건 뭐 슈퍼 고배열 줌렌즈인데 하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16mm부터 300mm까지. 혹시 그거 F 몇 짜리예요? 이 유동인가? 몇에서 몇으로 한번 좀 보통 적어주실래요? 왔다 갔다 하지. F가? 저 정도면. 아 참, F가 어. 예를 들어서 좀 고배율일수록 3.5에서 4.5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고, 어? 고배율? 아니 그 배율이 이렇게 많을수록 이게 F가 고정돼 있지 않고 뭐 3.5에서 10 가변 조리개, 가변 밝기, 예. 가변 조리개. 예. 그게 그 기능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 조리개가 이게 고정 픽스된 거하고 네. 이렇게 가변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 어. 요거 뭐 그다음에 이제 고배열 줌렌즈의 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 잠깐 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300은 뭐 고배열 줌렌즈가 아니라 내가 한마디 더 붙이면 슈퍼 고배열 줌렌즈가 될 것 진짜네. 같고 저건 한 저건 개로 뭐 끝이다. 고배열 줌렌즈가 저건 거의 한 20배 되는 거 아니야? 20배. 한 개로 끝이야. 그 다음에 예전에 탐론에서 나왔던 24200 어. 또는 뭐 24300 28200, 28300, 뭐 24300 이런 것들이 이제 고배열 줌렌즈야.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말한 대로 포디가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2470 2.8 고정짜리가 하나가 있고 또 2470 3.5, 4.5짜리가 렌즈가 있다. 줌비는 같아. 근데 조리개가 하나는 3.5에서 4.5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하나는 2.8짜리다. 그래서 물어보는 요지는 정확히 어떤 거야? 그 성능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는 2470인데 왜 어떤 애는 2.8에 딱 고정을 해놓고 어떤 애는 3.5, 4.5로 그렇게 해놓냐 이거지. 그거는 이제 고급으로 따진다. 이제 어느 게 고급 렌즈냐 그러면은 2470 2.8 고정이 고급 렌즈지. 대신에 이제 밝기가 고정이다 보니까 24mm에서도 2.8을 유지해야 되고 70mm에서도 2.8을 유지하다 보니까 렌즈가 좀 크고 무거워지겠지. 구성률도 많아져야 되는 거고 반대로 2470 3.5, 4.5 렌즈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24mm일 때는 밝기가 3.5지만 70mm 뒤로 갈수록 4.5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리개의 개방 조리개의 밝기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밝기 문제는 있지만 좀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볍고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겠지. 2470 2.8 결론은 줌렌즈에 비해서 퀄리티 면에서는 뭐 차이가 나는 건 별로 없다. 퀄리티 문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1대1로 꼭 비교를 해갖고 단일 렌즈에서 적당히 어두운 렌즈가 좋다. 밝은 렌즈보다. 그것도 사실은 1대1 비교를 해갖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씩 어두운 렌즈가 좋긴 한데, 줌 렌즈 같은 경우는 밝기가 고정인 거하고 3.5, 4.5는 이 설계자나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이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야. 무슨 얘기냐. 단순하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3.5, 4.5로 만들었다 그러면 성능도 3.5, 4.5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건 있어. 하지만 그걸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정말 밝지 않지만 가볍고 줌 렌즈의 충실한 거. 왜냐하면 무겁지 않고 크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면 성능에는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설계 방식, 그러니까 스펙을 좀 봐야 돼. 얘가 몇 군 몇 매 구성이고 어떠한 렌즈들, 즉 비구면 렌즈가 들어갔느냐, 뭐 아포 렌즈가 들어갔냐, 아포 렌즈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성능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뭐 눈에 띄게 성능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야. 눈에 띄게 성능 차이가 나는 줌 렌즈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있어. 그거는 이제 아까 그 모두가 흥하자님 잠깐 귀를 1600? 막아주시면 좀 감사하겠는데 아까 내가 준비를 이제 구조에 의해 구조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잖아. 이게 사실은 준비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2470 준비가 줌 렌즈가 있어. 그거는 뭐 한 2배 반 정도 되려나? 3배 반? 2배 반. 2배 반 정도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300이다. 그러면은 벌써 그거는 10배가 넘잖아. 몇 배가 되잖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벌써 딱 봐도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야. 이건 하나는 딱 정답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줌 렌즈는 쓰기 편하잖아. 음. 그래서 2사 300 정도가 하나가 있다. 그럼 하나로 다 끝낼 수가 있잖아. 편하다란 얘기잖아. 그러면 성능도 그만큼 편해. 성능도 편하게 나와. 편해. 어. 그냥 성능도 대중적으로 성능도 편하게, 그냥 편하게 나오는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성능에다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사진은 항상 우리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그럼. 편한 것만큼 또 손에 좀 보는 거야. 그럼. 노력하는 것만큼 또 좀 얻는 1600 거고. 편하잖아요. 네. 성능도 편하고. 편한 나는 사진이야. 근데 그냥. 내가 저거를 섣불리 사실은 뭐 16300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못 하겠어. 난 저거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요즘 나온 렌즈 같은데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못 하겠는데 저것은 뭐 장점은 있겠지. 무슨 장점이 있어? 편해. 편해. 하나로 끝나잖아. 씨. 가방에 딱 렌즈 편해. 하나면 돼. 그 다음에 카메라 보호도 돼. 이미지 센서 청소할 일도 없어. 갈아 낄 일이 없다는 갈아 낄 얘기야.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딱 그냥 걸고 실리콘으로 그냥 그냥 발라버려도 돼. 렌즈 뺄 일이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한번 저걸로 갖고 뭐 사진 작업을 저걸로 난 다 하신다고 보지는 않고 나도 예전에는 소형 카메라에서 2사 105급 렌즈 또는 2사 135mm급 렌즈들은 썼어. 그건 이제 어느 때 쓰냐면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는 아무래도 좀 렌즈를 다 무겁게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작업하러 간다 내가. 그러면 뭐 뒤에 차 뒤에다가 엄청나게 갖고 다니고 뭐 해외로 작업하러 간다 그랬을 때도 이렇게 뭐 가방에다가 한 짐을 다 갖고 다니지만 나 혼자 편하게 그냥 여행 다니면서 기념사진이나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나는 2사 105나 2사 135mm급 줌 렌즈 그거 하나 꽂고 가면은 뭐 세상 없이 편해. 다 웬만한 거 촬영하고 그 정도 준비들은 성능도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준비를 얘기했는데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뭐냐면 아까 내가 광각 줌, 표준 줌, 망원 줌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광각에서 광각 쪽으로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뭐 1635 옛날 렌즈로 따지면 2435 또는 2440 또는 뭐 1735 17 지금 네가 갖고 있는 1740 요 정도 그러니까 광각에서 광각 표준을 넘지 않는 그런 거 렌즈들이 성능이 좋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7 뭐 아까 지금 16300은 자꾸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아프시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안 했으나 아직. 뭐 근데 좋다고는 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아직 써보진 않아갖고. 근데 이제 광각하고 망원을 왔다 갔다 하는 줌들이 있지 뭐. 탐론의 2사 300, 2사 200 또는 맨 초창기에 나왔던 2사 200 아스피칼. 아스피칼이 이제 탐론에서는 이제 비구매 렌즈를 넣은 걸 그러는데. 뭐 161,000 이런 렌즈 없어? 그거는 16000에 밝기 1.4? 그러면 아마 이 앞렌즈가 앞담화가 저 문짝만 할 거야. 이만할 거야, 이만할 거야. 그럼 그거는 이제 못 들고 찍는 거고. 그래서 망원이면 망원 줌, 70에 200, 80에 200, 100에 300. 그러니까 망원 줌이다 그러면 망원에서 망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망원 영역이 포함된 거, 또는 광각이면 광각 줌들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성능이 좋아. 왜냐하면 설계하기가 간단해. 근데 광각에서 망원을 왔다 갔다 하는 줌들은 설계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 요즘 뭐 컴퓨터 설계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가 말한 게 그 정답 끝에 쓰기에 편해. 성능도 편해. 그렇게 보는 게 대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난 이렇게 좀 봐.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야. 근데 이거는 뭐 내 생각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성능표를 보면 그렇게 많이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줌 렌즈를 여러분들은 왜 쓰시나요? 편하잖아. 편하지? 줌 렌즈가 단일 렌즈에 비해서 좋은 점은 뭐 같아? 편하잖아. 편해? 편하잖아. 자, 그러면 편하면은 성능도 편해? 꼭 그렇진 않아. 요즘에 나온 줌 렌즈니까 몇몇 개의 줌 렌즈, 고배율 줌 렌즈라 그러지? 줌비가 굉장히 넓은 것들은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긴 하는데, 뭐 70에 200, 뭐 1635, 2470, 24105,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줌 렌즈들, 그런 것들은 성능들이 대체적으로 안정돼 있어.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해상력 부분으로만 따진다면은 굳이 뭐 단일 렌즈들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기 뭐라 그래야 될까? 샤프니스라든가 콘트라스트 부분에서는 단일 렌즈가 낫긴 한데 그거를 또 상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지. 좀 빠르잖아. 렌즈를 일일이 갈아 끼지 않아도
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화각 변화를 하니까. 시그마 200에서 500 f 2.8 렌즈가 충격받았다. 어떤 충격을 받으셨나요? 써주시죠. 렌즈가 생각외로 좋았다는 긍정적인 충격. 아, 너무 컸다. 클 수밖에 없죠. 아, 24 200에서 500인데 f 2.8 고정이다. 저거는 이제 아, 구경비를 구하면은 암피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 거의 접시네. 그렇지. 앞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나? 응? 어디까지 얘기했냐? 모르지. 네가 갑자기 치고 들어온 바람에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줌 렌즈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를 얘기하다가 말았네. 대체적으로 단일 렌즈에 비해서 줌 렌즈가 가볍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볍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 야, 줌 렌즈가 어떻게 가벼워.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2470 렌즈를 갖고 있어, 많이 쓰는. 또는 2405 렌즈를 갖고 있어. 그러려면 24mm, 28mm, 35mm, 50mm, 85mm, 2400을 갖고 있다면 105mm 6개의 렌즈를 2405 하나의 렌즈 6개의 렌즈를 더한 무게보다 2405 렌즈가 가볍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라지, 편리하다. 아무래도 화각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건 사실이야, 단일 렌즈에 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빠르다. 렌즈를 일일이 갈아 끼지 않아도 내가 준비를 빠르게 하니까 준비를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줌 링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내가 프레이밍 하기에 편하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줌 렌즈 자체는 뭐라 그래야 될까, 기자들이 예전에 많이 썼었지. 왜냐하면 그 시위 현장이든 어떤 현장 속에서 렌즈를 일일이 바꿔 끼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꽂아서 썼었던 게 줌 렌즈고, 그 다음에 줌 렌즈 자체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사진하는 거를 단사진이라 그러잖아, 정사진 또는. 그건데 이제 줌 렌즈가 맨 처음에 썼던 데는 이제 무비 쪽이야, 무비, 영화 촬영용 할 때 줌 렌즈가 나왔는데, 이제 앙제뉴라는 회사에서 많이 만들었었지. 최초의 줌 렌즈 자체는 앙제뉴. 앙제뉴가 이제 프랑스 회사거든. 거기서 이제 줌 렌즈를 만들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넘어오면서 니콘에서 뭐 438. 앙제뉴 옛날에 180mm 썼었지, 내가 2.3짜리. 미안 남자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요 밑에 우리 http 카페 다음.net 153 PA 있죠. 그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일로 들어오셔도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거 외에 대단히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미안 남자님. 그래서 그런 이제 무비 쪽에서 먼저 시작했었고, 앙제뉴 쪽에서 많이들 만들었어 갖고 많이 썼었다. 그래서 앙제뉴 하면 줌 렌즈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너도 예전에 180mm 썼었지? 난 단렌즈 썼어 그때. 앙제뉴 180, 유명했던 거지. 라이카 쪽에 맞는 마운트도 있었지. 4386이라는 렌즈가 있었을 거야. 그런 렌즈들도 굉장히 독특한 줌 렌즈들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어, 줌 렌즈가. 그러면 단점은 이제 반대가 되겠지. 대체적으로 줌 렌즈는 단 렌즈에 비해서 좀 어두워. 2470이 보통 밝아봐야 2.8, 요즘 뭐 1.8짜리도 나온다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 그런 점이 있어. 근데 왜 줌 렌즈들은 왜 밝게 못 만들까? 안 만들까? 못 만드는 건 아니야. 안 만드는 거겠지, 단일 렌즈에 비해서. 왜 그런 거 같아? 포디너는 왜 밝게 안 만드는 거 같아? 글쎄, 그게 커지니까. 만들면 그치.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2405가 지금 캐논에서, 너 캐논 쓰잖아. 캐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줌 렌즈 중에 하나가 2405거든. 그게 조리개가 f4야. 근데 그게 단일 렌즈 그처럼 뭐 1.4나 f2 정도가 된다 그러면 지금 4, f2만 하더라도 앞에 구경이 4배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두 스톱만 밝아져더라도. 그럼 너무 크고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돼? 줌 렌즈로서 편리하게 쓰는 그거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런 점들이 있어. 할 얘기 없어? 없어. 2470이랑 175 좀 구입할까 하는데, 네, 구입하세요. 아니야. 근데 저거는 지금 2470이랑 1755 중에 구입할까 하는데. 둘 중에 어떤 하나를 거? 구입할까 하는데, 이제 바디가 1755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풀 프레임 바디가 아니라 저거 같아. 크롭 바디. 175 저 줌 렌즈들은 크롭 바디용이거든.
그거는 뭐냐 하면은 크롭 바디는 이미지 센서가 작다 보니까 렌즈의 이미지 서클이라고 서클이라고는 알지. 이미지 서클을 적게 만들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화각이 나오는 거야. 1755면은 보통 28 캐논을 쓰느냐 니콘을 쓰냐 소니를 쓰냐에 따라 2880 틀린데 정도? 2870 정도 2870? 저기다가 뭐 캐논을 쓰게 되면 1.6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니콘이나 소니 쪽을 쓰면은 1.5를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대략 2870, 2880, 85 요 정도의 준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크롭 바디를 쓰고 계시는데 2470을 샀다. 그러면 저건 2470의 화각 즉 84도에서 부터 시작하는 넓은 화각이 아니라 크롭이 되니까 24 곱하기 1.5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 20, 5, 4, 20, 11을 더하면은 38mm. 38mm. 36. 36mm에서 3690? 100호, 그러니까 3500호 정도 그 화각이 나오는 3500호 정도. 2470이. 대략적으로 화각으로 따지면은 63도에서 105mm니까 23도. 그 정도의 화각 정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풀프레임 바디에 2470 그 화각이 나오진 않는다. 뭘 구입한다기보다 본인이 사진 하시는 거에 광각계통을 좀 많이 애용을 하신다 그러면 뭐 일실적으로 가셔도 되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만약에 크롭 바디를 쓰신다 그러고 광각 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러면 2470보다는 1755 쪽을 구입하시는 게 좀 더 한 단계 낮은 광각 쪽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크롭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근데 반대로 풀프레임을 쓰고 있으면 2470이 그야말로 화각 84도부터 시작하는 광각 적적인 광각부터 쓸 수가 있는데 반대로 1755를 사시게 되면 맞지도 않아. 마운트 자체가. 그러니까 마운트 자체는 맞겠지만 이미지 서클이 적기 때문에 주변부 비레팅 현상이 벌어져. 이미지 서클이 커버를 다 못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17mm 화각 자체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 거기서 하나 더 정리하면 크롭 바디용 렌즈는 풀프레임에 쓸 수 없지만 풀프레임용 전용 렌즈는 크롭 바디에도 호환이 된다. 이미지 서클이 넓기 때문에 중심부만 쓴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요 근래 쓰시는 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고 이거 사고 이거 잘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린빈님 장차 지름신 오면 2470이 그린빈님 니콘 쓰시지 않으세요? 저번에 출사 오실 때 보니까 니콘 쓰고 계신데 니콘의 2470 렌즈가 꽤 비싸죠? 네. 미안 남자님 아하 답변 충분히 들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 카페에 오시면은 더 좋은 정보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챙겨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줌 렌즈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줌 렌즈를 선택할 때 이제 구분이 몇 가지가 있어. 성능으로 선택을 해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거냐.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나는 아까 말한 대로 뭐 한 24 105급 또는 뭐 탐론에서 예전에 나왔었지 24 135인가? 그 렌즈도 상당히 내가 써보니까 성능이 괜찮았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네 캐논에서 쓰는 24 105 F4 줌 렌즈 그것도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성능도 안정돼 있고 좋아. 그래서 그런 급의 렌즈 하나면 여행 사진 할 때는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여행 사진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망원 렌즈가 더 망원이 아니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거든. 그런데 우리가 뭐 뭔 소리야? 망원 렌즈가 더 망원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게? 그러니까 24 105 정도를 가져가면 더 망원 200mm, 300mm가 없어도 여행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개인적인 생각에 내가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취재샷도 많이 나가보기도 했지만은 나는 그냥 24 105나 24 135급이 가장 크기나 그 준비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더 이상 난 광각도 필요 없고 내가 좀 물러나면 되는 거니까. 뭐 애인을 성산 일출봉 꼭대기에 세워놓고 자기는 맨 밑에 와가지고 자기야 무전기 뭐, 치면서 로우 앵글로 하려면 그때 뭐 1000mm 갖고 가야죠. 뭐 쓸 때는 1000mm 정도 필요한데 그런 경우는 나는 여행 갈 때 뭘 가져갔냐? 나는 안 가져가 카메라를. 난 그냥 아이폰으로 조지고 말어. 다 귀찮아. 씨 무슨 여행 가는 데서 여행 가는 데는 그냥 아이폰이 최고예요. 그냥. 그래? 야, 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귀찮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풍경 사진 쪽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줌 렌즈 2개를 나보고 선택을 해라.
줌 렌즈 두 개를 만약에 나보고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네가 갖고 있는 1740이라든가 캐논을 쓴다 그러면 뭐 1635라든가 그거 하나에 뭐 70에 200급 그런 이제 그런 렌즈 두 개 정도면은 풍경사 줌 렌즈로만 만약에 내가 구비를 한다면 그 정도면은 우리가 풍경 사진 찍어 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뭐 충분히 다 커버하지 않을까. 수동 필카 렌즈를 사서 2종 교배하고 D 하트에 쓰면 어떤지. D 하트가 뭐예요? 디지털이라는 말씀 아실까? 2종 교배를 하고 수동 필카 렌즈를 사서 모두가 흥하자면 2종 교배를 어떻게 하나요? 2종 교배. 뭐 마운트를 이쪽 바꾼다거나 고무를 떼어가지고 이쪽 렌즈에 붙이나? 어쨌거나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마운트를 맞추거나 아니면 니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쓰던 수동 렌즈들을 쓸 수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성능이 요즘에 나온 렌즈보다 좋기 때문에 쓴다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그거는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보고요.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예전 필름 카메라하고 달라갖고 경막 현상이라는 것들이 생기거든. 그 앞에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그거를 빛이 들어갔다가 그걸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디지털 이미지 센서 쪽에서 반사를 해줘. 그러면 다시 렌즈가 흡수를 해주거나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갖고 플레어 현상 지금 벌어지는 걸 우리가 경막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이 되면서 또 이미지 센서가 채용이 되면서 렌즈의 굴절률이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변형이 됐어요. 조금씩 바꿔갖고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경막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새로운 코팅으로 그걸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수동 필카 렌즈들은 필름 시절 때 설계를 했던 렌즈들이기 때문에 필름에다 쓰면은 그 성능의 100%를 다 끄집어내서 쓸 수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 특히 고화소 화소가 2500만 화소 이상 되는 거에서는 그 성능을 100% 끌어들일 수가 없다.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중심부 해상력은 어느 정도 나와주는데 주변부 해상력은 100% 발휘가 못한다.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리개를 8, 11씩 짜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계속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수동 필카의 이제 몇몇 개의 렌즈들, 특색 있는 렌즈들은 성능이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그 렌즈의 특성을 살려서 쓰는 거는 나는 추천을 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렌즈들이 갖는 특성들이 있거든. 뭐 어떤 렌즈들은 굉장히 샤프니스가 뛰어나다라든가 어떤 렌즈는 독특한 컬러 발색을 한다라든가 어떤 렌즈들은 오히려 뭐 터널 임팩트 식으로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광량 부족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렌즈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성능치로 얘기할 때는 결점이 되는 거지만 그거를 사진적인 효과로 찍을 때 또는 사진이라는 것이 모두 완벽한 렌즈만이 좋은 사진을 찍는다는 건 아니거든. 특색 있는 사진,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사진을 찍을 때는 필름 시절에 좀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그 성능이 떨어지는 렌즈가 나한테 맞고 특성 있는 사진을 준다면 그 렌즈는 자기한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렌즈라고 역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나는 중앙만 살리겠다. 그냥 개떡 같은 렌즈 하나 사가지고 중앙만 살리고 주변이 망가지든 말든 그냥 막 조리개 확 다 열고 그냥 찍고 막 이러면은 또 작품이 나오겠네. 그렇게 쓴다 그러면 저는 추천해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렌즈들이 몇몇 가지가 어차피 있는데 주변 그냥 조지는 거. 몇몇 가지가 있는데 너 저번에 500mm 샀을 때 캐논 500 반사가 없어갖고 니콘 500 반사 개조해서 쓰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쓰는 건 추천을 하는데 옛날 수동 단순하게 내가 이제 얘기하는 주안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능이 저 렌즈가 예전에 굉장히 좋았던 렌즈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쓰는 디카에도 좋을 거라는 생각에 쓰면은 100% 실망한다. 약간 디카랑 틀리다. 그 다음에 이제 미안 남자는 어댑터를 쓴다. 변압 마운트. 이게 이제 탐론에서 1964년도인가 3년도에 에이만트라는 걸 개발을 했어. 그리고 니콘에도 맞고 캐논에도 맞고 마운트만 바꿔주면 이제 그런 문제 어디나 호환이 된 건데 그 마운트를 깎아가서 쓰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 다만 마운트를 깎을 때도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깎아야 돼. 단순히 무한대가 맞는다고
렌즈 초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능이 100%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렌즈들은 백포커스라는 게 존재를 해요. 렌즈 맨 뒷면으로부터 이미지 센서 면까지 거리가 여기가 백포커스거든. 그 백포커스는 각 메이커별로 비밀이야. 비밀 사항이야. 몇 밀리냐 몇 밀리냐. 그거를 정확히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성능이 100% 발휘가 안 된다. 우리가 흔히들 그냥 마운트 깎으면 되지. 그냥 그래갖고 걸어갖고 야 나 걸려 찍을 수 있어. 그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계측 장비에 걸어서 측정하고 그만큼을 오차 없이 깎아갖고 정확히 맞춰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 막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마운트 개조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사실은. 그런데 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는 거야.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깎아줄 거냐. 그 다음에 그걸 깎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광학 지식을 갖고 그걸 깎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 포인트야. 나는 근데 그거를 100% 믿지 않아.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고 정밀한 또 다른 설계가 필요하거든. 그래갖고 이제 백포커스를 늘려줄 것이냐 좁혀줄 것이냐 그 거리를 어떻게 맞춰주냐. 물론 마운트에서 맞춰주는데 그 마운트에서 맞춰주는 그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캐논 2470 신형과 구형의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그거 스펙을 봐야 되겠는데요. 메이커에서 2470 예를 들어서 밝기 F 2.8짜리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나중에 만든 렌즈가 구경들이 커요. 구경들이 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구경이 뭐 72mm 필터를 꼽는다, 77mm 꼽는다. 이걸로 봐도 되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실제 앞담화, 직경 그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크게 설계하는데 그거는 굴절류를 설계를 다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구경이 같다 그러면은 신형을 낸다라는 것은 코팅을 개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고화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화소의 디지털 카메라가 나옴으로써 그걸 다시 렌즈도 고화소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맞는 렌즈를 재설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고 추천한다, 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형을 사라. 그렇게 하지. 근데 내가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뭐 한 2,400~500만 화소 급이다. 또는 그 이하다 그렇다면 뭐 예전에 나왔던 것들을 써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을 내가 드리냐 하면은 요즘에 이제 화소들이 굉장히 높아지잖아. 높아지기 때문에 화소에 따른 회사에서도 렌즈를 다시 재설계들을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제 돈들이 이중으로 드는데 그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은 예전에 있는 렌즈를 굳이 바꾸지 마시고 사지 마시고 그걸 조리개를 더 조여서 쓰면 한 8 정도까지만 조여서 쓰면 코너까지도 대체적으로 깔끔한 묘사를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서 쓰시면 되고 요즘에 나오는 뭐 3천 몇백만 화소, 5천만 화소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2천만 화소 전후에 되는 것들은 예전 렌즈들 쓰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잠깐 1분 좀 쉴까? 왜 쉬어? 3,000%로 빠질까? 얼로 빠져. 3,000%로 빠지지 말까? 어떤 게 좋겠어? 얼로 빠져. 네가 나보고 계속 방송을 하다 보면 열중하게 되면 너무 진지하다 그래갖고 계속 해. 아니 별로 안 진지해. 별로 안 진지해? 그리고 재밌는 얘기. 요거 쉬었다 가는 거로 하나 해보자. 보통 이제 내가 렌즈를 살 때 하면은 너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냐 옛날에? 없었어. 뭐가 없어 이씨. 1635를 하나 샀어 내가. 그 다음에 줌렌즈를 2개 사니까 아까 70에 200을 2개 정도면 풍경사진 찍는데 줌렌즈는 충분하다. 그러면 너 이런 생각 안 하냐? 1635 70에 100 그럼 중간에 50 85mm가 비는데 괜찮지 않을까? 안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 중간에 이빨 빠지는 거 어떡하냐 이거지? 그거 어떡하냐 이거지. 근데 너 실질적으로 그렇게 써본 적 있잖아. 그럼 불편하디? 아니야 불편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은 일단은 렌즈를 사갖고 쓰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을 하고 들어가. 내가 이럴 때는 이걸 1635 사고 70, 200 사면 중간에 그러면 뭐 50mm나 85mm가 없으면 사진 어떻게 찍지? 이렇게 되는 거야. 70에 200을 샀다. 그러면 50mm 그러면 36부터
69mm까지가 이빨이 빠진 거 아니야? 빈다. 그렇게 해갖고 이거 불안하다. 어. 그 이제 사진을 많이 안 찍으시는 분들이 그런데 어. 대체적으로 크게 불편한 건 없거든. 어. 그럴 때는 뭐 쉽게 생각하세요. 36mm부터 69mm 화각에 없어서 불안하다. 안 찍지 찍으면 마. 그 찍지 마. 찍지 어. 많은 방법은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1635만 찍어야 방법이고 딱 들어오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뭐 1635 끼고 앞으로 좀 걸어가서 찍든가. 그냥 움직이지 마. 그냥 1635 그냥 그 자리에서 1635. 그러면 딱 해서 70, 200 그냥 움직이지 마. 그냥 쉽게 살아요. 내가 지금 그 얘기했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리자. 성능, 줌렌즈의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 근데 우리가 줌렌즈가 아까도 이제 해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 해상력이 단일 렌즈에 비해서 못하지 않아. 눈으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줌렌즈를 쓸 때 우리가 아니한 생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야. 뭔 놈의 아니한 생각. 예를 들어서 70에 200이라는 렌즈를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지. 70에 200이라는 렌즈를. 그걸 쓰는데 사람들이 과연 중간에 135mm, 100mm, 180mm, 150mm 이런 것도 다 쓸까? 보통 쓸 때는 내가 볼 땐 이렇게 쓰는 것 같아. 70mm 그냥 밀어 70mm 넓게 땡겨 200mm. 그 극단적인 줌 양쪽에서 양극단 쪽에서만 쓰지 않을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쓴다고 좀 보거든. 줌 렌즈 중에 니콘 70에 300 4.5/5.6 VR 렌즈 같은 망원 렌즈는 성능이 어떤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던데요. 뭐 그냥 보편적으로 쓰시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정도 밝기의 VR이면은 이게 도움이 되는 소린지 글쎄 의미 없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론 RAW로 작품을 찍으시는 분도 있고 JPG 고퀄리티로 세팅해서 찍으시는 분도 있고 뭐 좀 개인 나름대로 틀리신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작품 전시나 고퀄리티의 어떤 사진을 프린트 아웃 해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그저 뭐 매거진 잡지나 어느 정도 인쇄 이런 크기 A4 사이즈나 조금 큰 거지. 그냥 그리고 요즘 거의 인터넷 블로그 뭐 이런 세계 속 이런 매스미디어 정도를 거쳐가는 사진들은 나 솔직히 구분이 안 돼. 이게 줌 렌즈로 찍은 건지 단 렌즈로 찍은 건지 퀄리티가 구분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여태까지 송보가 말한 것처럼 자기 사진의 그 결과물 목적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렌즈 선택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자기는 전시를 많이 하고 어쨌든 그 고해상도가 필요로 하는 어떤 나의 작품성과 가는 길이다. 그러면 단렌즈 좋은 거 골라 써야죠. 근데 내가 하는 작업이 나의 하는 일이 거의 작품도 그렇고 다 인터넷이나 그저 뭐 잡지 정도 잡지 얼마나 되겠어 그거 A4 사이즈 좀 그거보다는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게 도대체 70, 210 중에 어느 준비를 해서 찍은 건지 100mm 단일로 찍은 건지 솔직히 구분은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상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성능 자체가 줌 렌즈들이 굉장히 좋아졌어. 그래갖고 단일 렌즈를 1대1로 찍어갖고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줌 렌즈를 그렇다고 뭐 옹호를 하거나 100% 줌 렌즈를 쓰라는 말도 나는 사실 못하겠어. 그 이유는 이제 다른 데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줌 렌즈를 갖고 있게 되면은 사실은 화각의 개념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쓰는 사람들이 줌 렌즈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사진이 돼 갖고 내가 화각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줌 렌즈라는 것은 트리밍 렌즈로서 쓰는 게 가장 좋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70에 200을 갖고 있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쓰는 방식이 어떠냐면 70mm 쪽으로 밀어버리든가 200mm 망원 쪽으로 당겨버리는 거거든. 극단적으로 70mm나 200mm 쪽에서 양극단에서 가장 많이 써. 90% 이상을 거기서 쓸 거야. 그렇다면 뭐 하려고 70에 210을 사서 200을 사서 쓰느냐 이거지. 그냥 85mm나 200mm 두 개 갖고 다니면서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지. 줌 렌즈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렌즈를 딱 찍는데 한
100mm, 135mm면은 딱 원근감이라든가 화각이 딱 좋게 들어오겠다. 그러면데 나는 135mm 렌즈가 하나가 있어. 근데 또 한 사람은 70에 200이라는 줌 렌즈가 하나가 있어. 근데 둘이 가다가 같이 저쪽에 바다 건너 풍경을 찍는데 135mm 렌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좀 작아. 그러면 어떻게 돼? 좀 더 걸어 들어가서 찍어야 되잖아. 70에 200이 갖고 있는 사람은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원근감의 차이들이 좀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각 훈련이라 그래 우리가. 그 훈련을 마치고 나서 줌 렌즈를 사갖고 쓰는 거는 난 뭐라고 하진 않아.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줌 렌즈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거냐 하면 135mm로 예를 들어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정밀하게 프레이밍을 하기가 쉽진 않아. 내가 앞으로 좀 걸어가거나 뒤로 좀 나온다고 이게 정밀하게 되진 않아. 근데 줌 렌즈는 미세한 줌비의 설정이 가능해. 조금씩 돌려줌으로 따라서 137mm도 만들 수 있고 140mm도 만들 수 있고 또는 120mm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미세한 트리밍 렌즈, 그러니까 트리밍으로서의 줌 렌즈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올바르게 쓰는 방식이야. 그리고 줌 렌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게 처음부터 나올 때의 목적이 그런 거였어요. 영화 쪽이나 이런 거에서도 줌밍을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쪽의 설계 방식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효율적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635의 줌 렌즈가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그러면 16mm, 24mm, 28mm, 35mm 까지 뭐 4-5개의 렌즈가 포함되어 있잖아. 자, 그렇다면은 1635의 줌 렌즈 2.8짜리가 대중적이지 많이. 그 비싼 렌즈가 대중적인데 그 렌즈가 16mm부터 35mm까지 전 영역에서 성능이 좋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거든. 설계를 하다 보면 16이나 35 양극단의 줌 중에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어. 두 개 다 완벽하게 설계를 하기는 쉽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1635 줌 렌즈들은 메이커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거는 16mm 쪽에서 성능이 월등히 좋게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35mm 쪽에서 16mm보다 성능이 좋게 나오는 렌즈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기가 쓰고 있는 줌 렌즈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줌 렌즈들은 아무래도 이제 준비가 있고 설계할 때 쉽지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곡 수차라는 것들이 존재를 해. 주변들이 많이 휘지요. 그래서 1635 줌 렌즈, 1740 줌 렌즈들이 대체적으로 단일 렌즈에 비해서 잔존 왜곡 수차가 많이 존재를 해. 근데 왜곡 수차는 우리가 조리개를 조인다고 그게 개선이 되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옆에 직선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피해서 찍어야 된다. 이거 찍고 렌즈가 왜 이렇게 개떡 같냐. 그거는 뭐 개떡 같다기보다는 그 렌즈의 특성을 100% 모르는 거야. 만약에 그 렌즈를 왜곡 수차까지 잡아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고 살 돈이 한 500만 원까지 가야 된다. 또 그 개떡을 또 예술로 승화를 시켜줘. 그렇지. 개떡도 또 예술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줌 렌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단일 렌즈에 비해서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줌 렌즈는 아주 정말 최고배율의 줌 렌즈를 빼놓고는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배율 줌 렌즈가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아까 말한 대로 좀 편리한 감이 있다. 그 다음에 단일 렌즈에 비해서 편하다. 16300 죽이잖아.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안 움직여도 돼. 135를 저기 섬 찍으려고 했는데 멀어. 그럼 또 신발 벗고 걸어가야 돼. 또 70200씩 편하다. 그 다음에 빠르다. 우리가 급한 사진을 찍을 때 빠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줌 렌즈를 쓴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게 화각 자체를 밀고 당기고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시각적인 그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근감이라는 것도 표현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그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갈 것이냐 뒤로 물러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원근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줌 렌즈를 갖고 계신 분은 그냥 밀었다 당겼다 하면 그 원근감의 그 변화를 쉽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훈련은 꼭 거쳐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봐. 그래서 나는 사실은 사진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사실은 줌 렌즈를 권하진 않아. 그러니까 뭐 이제 단일 렌즈급을 좀 써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화각이 좀 읽혀지고 그거에 이제 눈이 좀 떠진다 그러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줌 렌즈를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줌 렌즈를 갖고 오신 분들한테 뭐 팔아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 그냥 쓰시되 화각적인 공부는 좀 하시자. 하나의 팁은 있어요. 줌 렌즈를 쓰실 때 줌 렌즈 샀잖아요. 또 그
또 이 줌 렌즈 뭐 이렇게 했다가 아 그럼 단일 렌즈도 공부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다 팔고 또 단일 렌즈 사고 그래 안 그래도 되고 예를 들어서 1740을 샀다. 그러면 17에 놓고 17로 계속 찍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20mm는 좀 큰 차이가 없으니까 24에만 딱 놓고 줌이지만 24로만 계속 그러니까 24 렌즈처럼 쓰는 거야 그걸 항상. 그렇지. 예, 이렇게 24로 찍어보고 뭐 28 조금 좀 그러니까 35에 놓고 또 35 화각으로 계속 찍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효용성 문제에서 렌즈 하나를 가지고 16mm, 24mm 혹은 28mm, 35mm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줌렌즈를 갖고 오신 분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mm 화각을 먼저들 익히라 그러잖아. 보통 학원이나 나도 이제 그 생각에는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50mm에다 테이프 붙여.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했고 그 시각 훈련을 계속 쌓아가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면은 관광 렌즈를 사야 되겠구나.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다고 또는 거리의 압축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망원 렌즈를 써야 되겠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지 않고 처음에 줌 렌즈를 갖고 있으면 그걸 못 느껴. 그거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지. 나는 매우 독창적인 사진을 하고 매우 안일하게 살고 싶다 인생을. 그럼 뭐 16500짜리 하나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서가지고 움직이지 마 그냥 모든 작품을 그 자리에서 편해. 편하게. 근데 이 세상에 정답은 공짜는 없다. 어. 노력한 만큼 나온다. 그건 진리에 진리, 진짜 진리고. 편한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 때 어떤 렌즈들을 구입하는지 장격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3분에 걸쳐서. 일단 망원 줌 쪽, 그러니까 70에 200, 100에 300 쪽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밝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에포크로매틱 렌즈를 사는 거야. 에포크로매틱. 색수차가 보정된 렌즈. 왜냐면 소위 그 말하는 급에서 뭐 L 렌즈, ED 렌즈 뭐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건가? 오케이. 캐논에서는 이제 70에 200L, 니콘에서는 70에 200ED. 요즘도 ED라고 나. 시그마에서는 뭐 아포, 소니에서도 아포. 이게 똑같이 색수차를 보정한 렌즈야. 색수차는 조리개를 조여서 보정이 되질 않아요. 그거는 이제 굴절율이 아니라 분산율에 의한 거거든. 분산율은 이제 유리, 원석 알맹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공 형성. 내가 예전에 렌즈 이야기할 때 해줬는데 그런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70에 200 예를 들어서 캐논을 쓰는 사람이 있다. 70에 200 L이 하나 있다. 2.8짜리. 그러면은 그걸 사시는 게 좋은 거야. 70에 200 F4L도 있어 캐논은. 그러면 이제 그건 고민을 해봐야 돼. 4짜리 싼 건가 2.8짜리 둘 다 성능이 좋은 거야. 근데 하나는 이제 좀 작고 가볍고 성능도 좋고 하나는 크고 무겁고 비싸면서 성능이 좋고 그거는 이제 F4L 땡긴다. 그거 좋은 거야. 아, 그 렌즈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그냥 70에 200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소니에서 소니 걸 소니든 어느 회사든 70에 200 그냥 2.8L이 있고 70에 200 F4L이 아닌 그냥 렌즈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럴 때는 나는 렌즈가 보통 내가 어두운 렌즈를 추천한다고 그러지만 거기서는 그걸 추천하지 않는다. 밝더라도 색수차가 보정된 L을 사라. 그것이 돈을 더 주더라도 거기는 돈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각 쪽으로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요즘은 이제 비구면 렌즈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광각 쪽에서는 스펙을 봐갖고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 있는 렌즈를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선택하는 게 좋아. 비구면은 뭔 표시로 돼 있어? 그거 똑같아? LED 캐논에서는 L이라고 그럴 그게 거고 이제 스펙을 보면 나와. 보통 예전에는 아스피리칼 렌즈 또는 뭐 AL 이런 식으로 이제 탑노이나 이런 데서 표시를 했는데 그런 렌즈들을 사주는 게 좋은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비구면 렌즈들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광각 렌즈 쪽에서는 뭐 1735 3.5, 4.5가 있을 수가 있고 1735, 2.8 고정 렌즈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살까를 갈등을 때리거든. 자, 스펙을 봤을 때 1735, 3.5, 4.5에도 비구면이 들어가 있고 1735, 2.8에도 비구면이 들어가 있어. 근데 하나는 렌즈가 밝고 하나는 렌즈가 어두워. 근데 보통의 광각 줌 쪽에서는 색수차가 발생을 잘 안 해. 그쪽에서는 이제 구면 수차라든가 비점 수차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광학상 구면 쪽 구면 수차, 비점 수차 또는 이제 왜곡 수차들이 문제가 돼. 이제 광각 렌즈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왜곡 수차 자체는 조리개를 조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외 왜곡 수차하고 색수차를 제외한 나머지 수차들은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 없어지거든. 그 수차들이 보정이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그리고 또한 광각 렌즈는 대체적으로 열고 찍는 경우는 없어. 광각 줌 렌즈들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갈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제 1735 2.8짜리에는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 있고 1735 3.5 4.5짜리에는 예를 들어서 비구면 렌즈가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거는 왜곡 수차를 위해서라도 왜곡 수차 때문이라도 돈을 좀 쓰셔라.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게 사는 게 좋은 거고. 돈을 좀 쓰셔라. 근데 1735 2.8짜리에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735 3.5 4.5에도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 있어. 근데 하나는 밝기가 어둡고 하나는 밝기가 밝아. 그거는 이제 굳이 뭐 밝은 게 필요 없다면 2.8짜리를 굳이 안 사도 된다. 성능은 비슷비슷하게 나온다. 두 개가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 있지만 1735 2.5가 가격이 몇 배가 비싸잖아. 근데 그게 고급 렌즈이긴 해. 그거는 실질적으로 유리몰드 비구면이라 그래갖고 유리를 정밀하게 깎은 비구면이 들어간 거고 1735 3.5 4.5에는 뭐랄까 그 비구면 위에다가 프레스찍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만큼의 비구면을 찍어내는데 같이 비구면 효과는 효과는 내니까 성능 차이는 없다. 다만 고급스럽게 깎은 게 들어가 있냐 나쁜 게 들어가 약간 있냐. 거시기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전라도 차이는 참 좋아 이거 표현. 그런 것들이 뭔가 좋다. 표현이 안 될 때 약간 거시기 해요. 그러면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성능적으로 따지면은 다시 조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70에 200, 103, 102 쪽 망원 쪽은 돈을 주더라도 색수차가 보정된 아포나 L이나 ED 쪽 렌즈를 사시고 그 다음에 광각 쪽의 줌 렌즈들은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왜곡 수차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준다. 그렇게 되어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밝은 게 있고 광각 쪽에 어두운 게 있어도 둘 다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자기 해준다. 예산이나 이런 그 다음에 뭐 2470, 2.8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성능들이 안정돼 있어. 준비들이 작기 때문에 그런 렌즈들은 그냥 가격 자기 형편에 맞게 사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뭐야 블로그 주소? 블로그 주소가 그거요. 그 블로그.naver.com 니꺼? 그 블로그가 블로그.naver.com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ydbksm 이렇게 치세요. 블로그.naver.com 슬래시하고 ydbksm 들어가시면은 그냥 좀 평이한 쉬운 사진 몇 개 좀 올려놓은 것도 있고 옛날에 작업했던 거 좀 올려놓은 거 있고 그래요. 약간 좀 난해한 사진 몇 개 올려놓은 것도 있고 다 같이 보시면 되죠. 어쨌든 구정 때 구정 때 하여튼 잘 보내시고 하여간 다음 주 8일 날은 우리가 또 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쉬어야죠. 공지했던처럼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주 저희가 쉽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멀어서 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둘이 방송할까봐 겁나서 쉬거든요. 어쨌거나 농담이고요. 오늘 줌 렌즈에 관해서 뭐 성능 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까 또는 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일까 그런 이제 실질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 해드렸고요. 이제 설이 한 주 남았네. 그래갖고 잘들 준비하시고 또 즐겁게 명절 보내시고 명절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16회 사진통장 마치겠습니다. 송보였습니다. 네,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